자, 이제 오늘은 분할과 분배를 배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분할은 느낌이 조합이랑 비슷해. 무슨 말이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뽑기만 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지. 근데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할과 분배를 제가 조편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분배는, 그러니까 순열은 뽑고 뽑은 녀석을 배열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배는 느낌이 배열이랑 비슷해. 배열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니,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N명을 이렇게 두 개의 묶음으로 분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한테 사람이 9명이 있어요. 9명이 있어. 사람이 9명이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2인조, 4인, 3인, 2인 이렇게 3개의 조로 조편성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 이거 없애버려야 돼. 오케이. 우리한테 사람이 9명이 있어. 사람이 9명이 있는데, 이 9명을 내가 이제 조편성을 할 거야. 이 조편성이 분할이야. 근데 9명을 어떻게 찍을 거냐면은 4인, 4명, 3명, 2명 이렇게 조로 나눌 거야. 근데 분할은 나누는 것만 하는 거야. 나누는 것만 하는 거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 9명 중에서 아까 그 복잡해 보이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잘 봐. 9명 중에서 내가 이 첫 번째 4명이 들어갈 사람을 뽑을 거야. 뽑았지? 그러면 몇 명이 남았니? 5명이 남았죠. 그러면 그 5명 중에서 이 3명에 들어갈 사람을 또 뽑아야지. 그지? 그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으면 2명이 남았지. 근데 그 2명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2인조에 들어가야 돼요. 그지? 근데 얘를 하고 연달아서 3명을 뽑고 연달아서 2명을 뽑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4명, 3명, 2명이면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9명을 2명, 5명, 2명, 2명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싶기도 하잖아. 그지? 그럼 봐봐. 9명 중에서 5명을 뽑아. 그지? 그럼 4명이 남지. 그지? 그럼 그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럼 2명이 남지. 그럼 나머지 2명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 2인조에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근데 아시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1이잖아요. NCN이 1이니까. 그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하고 이때는 달라. 예를 들어서 9명 중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빼고 이렇게 다 뽑았다고 치자. 응?
그러니까 9명 중에서 5명 빼고 A, B, C, D 4명만 남았어. 근데 그냥 이제 제가 일일이 보여줄게요. A, B, C, 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A, C, B, D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어. A, D, B, C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어. 그 다음에 CD, 어? CD, C, D, A, B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 또 B, D, A, C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그 다음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 B, C, A, D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얘하고 얘는 똑같지? 왜냐면 내가 얘하고 얘를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뽑기만 하잖아.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똑같죠? 얘하고 얘도 똑같죠? 그럼 중복되는 게 2개씩 나오잖아. 이때는 2팩토리알로 나눠주고 똑같은 게 2개씩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3명인데 제일 처음에는 똑같은 숫자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지.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으면 2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똑같은 숫자가 3개 있잖아. 그럼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 6명 남았지. 6명 중에서 3명 뽑아. 3명 남았지. 나머지 3명은 무조건 얘한테 가야 되지. 근데 얘는 똑같은 숫자 3개 있죠? 이때는 3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다예요. 봐봐. 여기에 설명이 다 있죠. 그죠? 봐봐. 서로 다른 것을 n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서로 다른 것을 n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분할된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분배. 아까 내가 배열하는 게 분배랑 똑같다 그랬지. 근데 4개의 구슬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1개, 3개, 2묶음으로 나누면 A가 혼자 있는 거, B가 혼자 있는 거, C가 혼자 있는 거, D가 혼자 있는 거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근데 얘는 우리가 4명이 있으니까 4명을 1명,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1 플러스 3이라고 할 거야. 4명을 1명, 3명으로 분할을 하면 그냥 4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되죠. 근데 그게 뭐야? 자기 혼자 있을 아이를 뽑는 거랑 똑같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자동 배열이야. 그럼 나머지 3명은 자동으로 가야 되지. 여기까지 하는 게 분할이야. 그 다음에 분배는 지금 얘가 조를 뭐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묶음이 지금 2개잖아요. 얘를 2명한테 나누어 주기 때문에 2팩이지. 만약에 얘를 P한테 주고 얘를 Q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얘를 Q한테 주고 얘를 P한테 주는 경우는 2가지가 있잖아요. 오케이? 자, 봐봐. 여기를 보시면 서로 다른 n개를 PQ 2개로 나눠. 2묶음으로 나누면 P하고 Q가 다른 수면은 근데 이 식을 외우지 마. 근데 PQ가 똑같으면은 똑같은 숫자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내가 예를 든 건 이거죠. PQR이 있는데 얘가 모두 다른 수야. 2, 3, 4야. 그럼 숫자가 다 다르면 뒤에 안 붙잖아. 근데 두 번째 거 뭐야? 2, 2, 5였지. 이거 중에서 숫자 2개가 똑같으면 2팩토리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든 게 3, 3, 3이죠. 그럼 똑같은 숫자 3개 있으면 3팩토리알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다야. 그런데 이 분할과 분배를 가지고서 앞으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할 때 경우의 수를 다시 배워요, 처음부터. 근데 그때 내가 이 분할 후 분배를 가지고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 그래서 분할 분배라는 거를 꼭 잘 기억을 해야 돼, 용어를. 내가 분할하면은 조편성 하는 거야, 조편성. 조편성. 여기 내용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자, 저번에, 자, 요거 4번까지만 풀었었죠? 423번. 6명을 두 계조로 나누는데, 자, 나누는 경우니까 이거는 분할만 하는 거예요. 분할만 하는 거고, 이 2명이랑 4명으로 쪼개면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럼 4명 남았지. 그럼 나머지 4명은 무조건 4인조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어차피 뒤에 있는 거 1이잖아. 그럼 얘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고 뒤에가 1이기 때문에 답은 15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자, 3명, 자, 6명을 3명으로 나누어.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근데 잘 들어. 내가 이제 앞으로 분할 후 분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쓸 거야. 분할 후 분배. 자, 여기까지는 분할이고, 자, 서로 다른 버스에 나누어 태우는 게 분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먼저 분할을 할게요. 분할을 하면 6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그럼 나머지 3명은 자동으로 같은 조가 되지. 근데 똑같은 숫자가 2개니까 2팩토리알로 나눠야 돼.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근데 여기에 A, B, C가 이렇게 있고 여기 D, E, F가 이렇게 있어. 3명이 있는데 서로 다른 P하고 Q라고 하는 버스에다가 얘네들을 태울 거야. 그러면 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면 얘는 일로 가야 되고 얘가 일로 가면 얘는 일로 가야 되지. 그러면 얘네들을 나누는 것이 분배죠. 오케이? 자, 이 표현을 잘 들어. 분할 후 분배야. 분할 후 분배. 근데 분할 후 분배를 이제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분할 후 분배로 푸는 거가 뭐 3가지가 있다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니네한테 지금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타는 경우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를 안 배워서 공역과 치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건물이라고 하자. 그럼 사람들이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명이 서 있다고 하자. 7명 잘 들어. 이제 분할 후 분배의 첫 번째 용도는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였어요. 이네야, 잘 들어. 이거는 분할 후 분배는 수능 출제 범위예요. 오케이? 수능 출제 범위야 이건. 근데 내가 이 분할 후 분배를 아주 좋아해. 왜냐면 되게 어렵게 경우를 나누어서 풀 것을 이걸로 엄청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자, 잘 들어. 그래서 사람이 있어. 7명이 있어.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조편성을 할까? 2명, 3명으로 나눌게요. 여기 있는 7명을 2명, 3명으로 나누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1층에서는 안 내릴 거 아니야. 그지?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층을 한 층 더 만들자. 6층. 그지? 이 사람들은 이 5개 층 중에서 한 군데에서 내릴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엘리베이터 앞에 7명이 서 있는데 6층짜리 건물이다. 여기는 7명을 2명, 3명으로 나눈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건물에서 내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래.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는 7명을 2인조, 2인조, 3인조로 분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자 7명 중에서 2명 뽑고 그럼 5명 남지. 5명에서 2명을 뽑았어. 근데 나머지 3명은 그냥 무조건 3인조로 가야 되죠. 근데 똑같은 숫자 2개 있죠. 그러면 2팩토리얼분의 1로 나누는 이 하얀색까지가 분할을 한 거야. 여기 있는 3명을 2명, 2명, 3명으로 나누었어. 그런데 나누는 순간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조가 되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가 타고 여기에 C, D가 타고 여기가 E, F, G가 탔다고 쳐봐. 그러면 똑같은 2인조이긴 한데 사람을 나누어서 조 편성을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2인조하고 여기에 있는 2인조는 서로 다른 조가 되지. 여기에는 A랑 B가 같은 조가 된 거고 여기에는 C하고 D가 같은 조가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이 2명이긴 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가 분할을 했어. 분할. 그럼 일단 조가 3개니까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내가 내리는 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고른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층, 4층, 5층에서 내리면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이제 이내야 그게 졸려? 여기가 너 앞에서 보면 되게 웃겨 지금 네 졸고 있는 게 너 안 보이지? 나중에 동영상 찍어서 보여줄게. 되게 웃기다는 거야. 그렇게 졸릴까? 이게 습관이 돼. 여기 5P3 이해가 됐어? 5개, 2층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내가 2층, 4층, 5층에서 내리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그 다음 배열해야지. 그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5P3이 무엇을 줄인 거야? 5개 중에서 3개 고른 다음에 3팩토리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순열은 뽑고 배열까지 한 거지. 빨간색으로 써도 되는데 빨간색으로 써도 되는데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순열은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분할 후 얘가 분배야. 분할 후 분배. 오케이? 엘리베이터 문제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은 금방 끝나고 문제 푸실 시간 많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표예제 13번. 자, 서로 다른 연필이 9자루가 있어.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공통수학 2를 하고 나서 함수를 좀 배우고 나서 지금 있는 분할 후 분배를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공통수학 2를 할 때는 제가 맨날 순열조합을 쓸 거야. 오케이? 순열조합을 맨날 쓸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이 순열조합을 배우면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연필 9자루가 있는데 다음을 구하세요. 얘는 뭐야? 4자루, 5자루로 나누기만 하는 거지. 나누기만 하는 거니까 얘는 분할이야. 그러면 9개 중에서 4개를 뽑아. 그럼 5개가 남았지. 그 나머지 5개 애들은 무조건 같은 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뒤에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앞에 9시사만 계산하시면 되지. 9시사 어떻게 계산해? 9, 8, 7, 6, 4, 3, 2, 1 2, 4, 8 지워지면 3
이거 2개 곱하면 21 곱하기 6. 자, 2, 3, 4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도 분할이지. 얘도 분할인데, 근데 얘들아 이게 있어. 처음에 9시 4로 하지 말고 숫자 작은 거부터 하세요. 그래야 계산하실 때 편해. 오케이? 숫자 작은 거부터 9명 중에서 2명을 뽑았어. 7명 남았지. 7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4명 남았지. 4명은 무조건 같은 조가 되죠. 그럼 이건 어차피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9C2는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지워지고 지워져서 36 곱하기 35죠.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아? 35 곱하기 35 더하기 35를 하면 되지 않나? 아무튼 니네가 계산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9자루를 3개로 나누어서 여기까지가 분할이지. 분할한 다음에 서로 다른 3명한테 각각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분배야. 분할은 나누는 거고 분배는 배열하는 거야. 누구한테 누구를 줄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 분할해 볼게요. 9개에서 3개 뽑고 6개에서 3개 뽑고 3개에서 3개 뽑았는데 똑같은 숫자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 다음 분배는 3명이니까 A, B, C 3명 있을 테니까 2, 3을 얘를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3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죠. 그치? 근데 얘는 3, 3이어도 서로 같은 애들이 아니지. 왜냐하면 ABC가 있는 3인조하고 PQR이 있는 3인조하고 그 다음에 1, 2, 3이 있는 3인조가 있으면 얘네들을 나눌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누고 나면 이 3개 조가 서로 다른 조가 되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2개 지워지고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고 앞에 있는 거 2개만 계산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지. 13-4. 자,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 이제 이 대진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자, 대진표. 토너먼트가 뭔지 알지?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끼리 만나는 거잖아. 자, 이 대진표 작성 때 이 분할이 쓰입니다. 대진표 작성을 할 때 아무리 여학생들도 이게 뭔지는 알죠? 우리가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고 뭐 독일이 있고 뭐 브라질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이런 걸 대진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임을 토너먼트라고 하는데 이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할 때 방금 쓰인 분할이 쓰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위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빨간색을 보는 거야. 빨간색을 보시면은 6팀을 자, 빨간 팀을 보시면은 6명을 4 더하기 2로 쪼갰죠. 그러니까 내가 대진표 작성을 할 때 위에서부터 보라는 말이 여기를 보시면 6명을 4명, 2명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숫자 작은 거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무조건 같은 조죠. 그치? 그 다음 여기를 보는 거야. 얘는 4명을 2개씩 쪼갰지. 그죠? 4명을
2 더하기 1을 쪼갰죠.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 뽑고 2명 중에서 2명 뽑았어. 근데 제일 마지막 거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기가 한국이고 일본이야.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지? 근데 물어볼게. 수호야, 여기 더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죠. 곱해야 되지. 이내야, 왜 곱해야 돼? 왜 이거 곱하는 거야? 가연아, 여기 왜 곱해야 돼? 시아는? 둘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빨간색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록색이 연달아서 발생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러면 대진표 작성이 자 봐봐 이제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이 대진표 작성이 학교 시험에 잘 나오거든. 학교 시험은 이제 이 정도로 나와요. 자, 대진표를 이런 형태로 짜야 될 때 맞는 식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위에서부터 뭐라 그랬죠? 위에서부터. 제일 위가 빨간색이야. 자, 지금 봤더니 팀이 모두 몇 개야? 9개지. 그럼 빨간색은 9명을 6 더하기 3으로 쪼갠 거야. 그지? 9명을 6명, 3명인데 9명을 큰 줄기를 보면 6명, 3명으로 뽑았지. 그 다음 여기를 봐야지. 자,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아주 복잡하게. 그럼 얘는 뭐야? 6명을 4명, 2명으로 쪼갰지. 그 다음 여기 노란색을 보세요. 노란색은 4명을 2명으로 뽑았지. 근데 이쪽을 보셔야 돼. 이쪽을 보시면 여기 있는 3명 중에서 3명을 2 더하기 1로 쪼개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쭉 다 곱하는 거지. 9명 중에서 3명을 먼저 뽑으면 6C6은 어차피 계산하지 않잖아. 그지? 그 다음에 6명에서 4명, 2명을 뽑으면 6C2만 쓰면 되지. 왜냐하면 4C4는 어차피 계산하지 않잖아. 1이니까.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C인데 2C는 어차피 1이잖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자, 이 3명 중에서 혼자 부전승 올라간 n을 뽑는 거랑 똑같죠. 3C1. 그럼 결국에 이거의 답은 9C3 곱하기 6C2 곱하기 4C2 곱하기 3C1에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내냐면 시험을 A, C3 곱하기 B, C2 곱하기 4C2 곱하기 C, C, D 해서 A, B, C, D를 구하게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대진표 문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해서 다 했고 여기 스텝 1은 다 풀어보세요. 스텝 1은 반드시 다 풀어보시고요. 가만히 있어봐. 은찬이가 뭐 얘기했었는데? 은찬이가 얘기한 문제가 있어서 앞에 있는 문제를 잠깐만 한번 제가 틀어볼게요.
여러분들 책에 393쪽 보세요. 393쪽. 393. 요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은찬이가 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문제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로 풀면 안 돼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랬는데, 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찾고 있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393이냐? 네. 393.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가로가 4고 세로가 5인 직사각형에 가로하고 세로를 4등분, 5등분 한 것이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제일 작은 거는 정사각형이죠. 근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에서 요 그림 안에 있는 정사각형을 다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은찬이가 막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뭐 전체 편의사변형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걸 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정사각형이 아닌 걸 빼는 게 더 어려워. 얘는 일일이 하나하나 카운팅 해야 돼. 보세요. 처음에 내가 1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게요. 1 곱하기 1은 가로가 1cm, 세로가 1cm짜리 이 정사각형 개수입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4 곱하기 5 해서 20개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2 곱하기 2라고 할게. 2 곱하기 2니까 뭐야? 얘지. 그지? 멋있게 푸는 게 아니야. 하나씩 세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셌죠? 세 개, 세 개, 6개, 9개, 12개씩 나오겠지. 그지? 12개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을 할게요. 세 칸, 세 칸. 이것도 멋있게 푸는 게 아니야. 하나씩 세는 거야. 하나, 둘, 그지? 여기서 2개, 2개, 2개 해서 6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4도 있나요? 4 곱하기 4는 2개, 2개, 하나, 둘, 2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 40개죠. 그런데 이런 것도 세라고 하면, 이런 것도 세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하는 거야. 멋있게 푸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근데 이제 아직은 처음이시니까 너무 이제 초반에 이런 문제에 질리면 안 되는데, 실은 순열 조합하고 경우의 수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순열 조합 이 문제를, 확률 문제를 계속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가 되게 중요한 세대라서. 아무튼 은찬이가 질문해서 이거 설명 들었고요. 뒤에 행렬은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딱히